제가 생각해도 자산 배분이라는 스토리가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처음부터 자산 배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대표님께서 우리 구독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가, 그리고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자산 배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자산 배분이라는 스토리가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처음부터 자산 배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자산 배분 저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거 왜 해? 얼마나 본다고. 지금은 거의 자산 배분의 아버지가 돼요. 자산 배분 그거 왜 합니까? 돈 별로 보지도 못하는 거. 레버리지 풀레트 가야지. 그렇게 짜릿하게 투자를 해야지요. 내가 시장에서 옳구나 시장에 딱 증명해야지 그게 재밌는데 재미로 투자를 해야지. 왜 이렇게 노재민 이런 투자를 하느냐라는 부분 너무 저도 공감하고, 사실 제가 자산 배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래도 다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어떤 뭐랄까 최후의 보루, 저한테는 약간 최후의 보루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한 뭐 단타, 퀀트에 기반한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투자 해보신 분들은 더 절실하게 느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계속 지탱해주고 꾸준하게 어떤 돈을 벌어다 줄 최후의 보루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은 되게 늦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저도. 근데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자산 배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6개월과 최근 1년간은 집중을 하면 할수록 성과를 보상받았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죠. 최근 6개월과 최근 1년간에 잘했던 나의 투자 이 방식이 그 다음 1년과는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 투자라는 게 저도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아서 경험을 해보지도 않는데 똑같은 결론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설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고, 뭐 요즘 시장 보면서 그런 걱정은 되죠. 왜냐면은 주식의 큰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말이 되니까, 혹은 심지어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해도 최근 1년간은 그게 옳았으니까 앞으로도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최근 장을 보면 살짝 걱정은 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는 자산 배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가 사실 다른 투자 많이 해보고 오기에 괜찮은 투자 목적지잖아요. 뭐 사회초년생 젊은 친구가 투자를 하잖아요. 하면 한번 해보라요. 저도 안 먹혀요. 하나도 안 먹히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연락을, 제가 뭐 자산 배분 관련돼서 연락을 많이 주시니까 연락을 보면 초보거나 진짜 많이 산전수전 해봤거나 이제 정말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야 그냥 자산 배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본 거 이런 거 요거 다 나중에 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빈 거 다 메꾸다 보면요, 자산 배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이거 해놓고 삶을 즐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투자에 잘 맞는 사람도 존재해서 뭐 저도 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겠지만,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심하게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장중에 가격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중에 가격을 초마다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시장 가격을 본다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냐고 내가 본다고 하나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안 보고 내 삶을 만끽하거나, 아니면 진짜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공부를 하시거나, 결국 장을 본다는 건 남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투자에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전 치사하게 컨텐츠는 이제 시황 컨텐츠도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되게 씁쓸한 거죠.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게.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사실 투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제 투자 수익률과 연관이 있어요. 당연히 모든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신경 쓰면 투자가 슬픈 거잖아요. 투자가 슬프다는 게 돈을 잃어서 슬픈 게 아니라 돈을 벌었는데 슬픈 사람 너무 많아요. 결국 수익을 냈는데도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본 것 같지도 않은 투자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걸 경계해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신경 쓰고 모든 게 다 연관이 있죠. 근데 이거 다 신경 쓰고 살려면 제 삶은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할 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투자에 목을 매야 되냐. 근데 그런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벼락거지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에 강제적으로 내몰린다라는 생각을 받을 때는 있어요. 왜냐면 옆에 딱 돌아보면 뭐 아파트 가격이 확 오르고 또 옆에 봤더니 야 삼성전자 안 사?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누군 테슬라로 뭐 10배 벌었다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보통 사람들을 가만두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안 이둘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충분히 이런 고수익이나 이런 거를 쫓아서 가는 게 너무 이해가 가요. 저도 세상이 좀 이거를 모든 투자자들을 이렇게 내몰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좀 저도 이 장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저의 마인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계속 자산 배분 투자를 계속 할 거고 그거를 뭐 어떻게 저는 제 그 채널에서 계좌 인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거를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뭐 어차피 한두 달에서 보여줄 생각도 없고 이거를 계속 저는 이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언제까지 상승장이 지속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저는 그냥 모든 시간을 투자할 거라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다양한 걸 투자를 경험해 본 다음에 자산 배분 투자가 괜찮은 것 같으면 자산 배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장 자산 배분과 거리가 먼 일을 했었는데 지금 자산 배분을 얘기하는 게 누군가가 만약에 나 지금 주식 막 사고 팔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반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산 배분을 모를까봐 알려드린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음껏 하시고 좋은 전략이 많이 있다. 세상에 나쁜 투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언젠가 먼 날 투자라는 게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나의 성향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자산 배분 투자는 그때 선택하실 만한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약간 가심비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니고 가격 대 마음 비율.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받느냐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약간 기대는 있는 거죠.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게 자산 배분 투자고 사실은 이거를 가장 먼저 했던 회사가 미국의 벵가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벵가드라는 회사가 인덱스 펀드라는 그 방식 전체 주식 시장을 배분하는 투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자산 배분 투자를 앞장서고 있는 회사인데 벵가드가 사실 미국에서는 대세예요. 벵가드가 얘기하는 투자 철학, 뭐 인덱스 펀드 혹은 뭐 패시브 투자라고도 하고 자산 배분 투자가 미국에서는 대세인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도 인구 중에 몇 %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한국에서는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제가 회사를 만든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자산 배분 투자를 소개를 해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직접 다 투자를 하셨잖아요. 전략을 나눠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때 이 자산 배분 맨 처음 시작하신 게 레이달리오 원래대였어요. 그걸 어떻게 접하고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보던 책이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을 좀 재밌게 봤었어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소개하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 펀드 매니저를 소개하는 책에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즈음에 또 원칙이라는 책을 또 내면서 보통 저자 재산이 1조가 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저는 좋은 책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자가 이룬 성취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재산이 어쨌든 20조가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책을 썼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볼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책을 좀 보게 되면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호기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레이 달리오가 올레더를 시작하면서도 본인이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은 남의 돈 운영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해온 펀드 매니저인데
본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모르는 게 당연하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걸 만든다? 라는 그 발상이 너무 좋았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알파를 추구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알파라는 게 이제 시장 초과 수익이에요. 시장 초과 수익을 얻는 거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거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초과 수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헤지펀드 비즈니스 내에서도 10년 이상 연평균 수익률 10%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레이 달리오조차 안정적인 거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누구든지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었으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올레더를 개발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스토리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지만 꼭 올레더가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자산 배분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배분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는 주식에서도 배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정말 하기 싫으면 그냥 인덱스 펀드 사세요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전체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흔들릴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 알아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인덱스 펀드 사면 되거든요.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것만 사도 충분히 좋은 분산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조차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꾸 거기서 사람들이 단타를 또 하거든요. 이제는 주식의 끝자락인 것 같아. 다 빼자. 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바닥인 것 같아. 야, 다 넣자. 아직 상승이 계속된 것 같아. 다 넣자. 라고 하는데 결국 주식 가격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합의점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만약에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 난 최악의 결정을 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시장에 언제나 머무르시고 그냥 인덱스 펀드만 투자하시고 이래도 충분히 괜찮긴 한데 거기서 만약에 섞으신다면 다른 자산을 조금씩만 섞어라. 그게 금일 수도 있고 그게 채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만 조금씩 섞어서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훌륭한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이 있을 때 이 이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려운 것 같다. 왜냐면 2020년 3월에 저보고 손절 안 하는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 유튜브에. 진짜요? 코로나로 하락할 때 네. 사람들이 왜 손절 안 하냐고. 그때 네. 그러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요. 네. 자산 배분 되어 있는 포트에 네. 얼마큼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거 다 나와 있죠. 네네네 나와 있죠. 그때 기억나세요? 대략 월별로는 그냥 월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마이너스 4%였고요. 데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월이랑 데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 넘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측정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저 월별로 계좌를 봐가지고 그때 엄청난 나오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 또 그 얘기를 하죠. 야, 방어력 너무 좋다라고 해놓고 상승을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자산 배분은 상승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네. 상승은 남들만큼 못하지만 빠질 땐 남들보다 덜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은 또 그 이후부터는 왜 지수가 100% 오르는 동안 자산 배분은 못 오르냐, 별로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고 계속 저는 그래서 계좌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제 계좌랑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산 배분 일반적으로 하면 보통 이 정도 나온다 라는 거를 그냥 전 샘플로 어떻게 보면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는 미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금융과 투자에 관련된 거를 아마 평생 동안 저는 공부를 계속 할 것 같고 네. 투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외국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를 아는 게 너무 재밌고 그거를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아주셔서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해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우리가 너무 한국 언론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들이 약간 좁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 좀 안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좀 양 사이드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승의 이유와 하락의 이유를 모두 듣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 들어간 게 중국 주식 상승할 이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당시에 저한테 아니야 반대편도 있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조금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유튜브에서는 꼭 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투자 결정을 언제나 하시면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너무 재밌게 이야기 잘하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